여러분은 2024년도 돈과 관련한 이슈 중에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마 돈하면 금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는 주식, 부동산, 사업,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2024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 과연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2024년에는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글로벌 노령화를 들었는데요. 노인 인구의 계속되는 증가로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따른 개혁과 자금 확대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까지 포함한 복합적 경제 성장률, 즉 총요소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에서 바이오, AI로 이어지는 강력한 혁신이 제품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다시 물가 압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되면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될 전망이다. 시장 금리는 물가 압력 완화 및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나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중금리 시대가 왔다는 건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좋은 시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2024년에는 경기가 좋아질까요?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2023년 2월을 고비로 살아나는 중이며 수출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악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반면 한국의 제조업 경기는 쉽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발생했던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일명 내구재 구매 열풍이 아직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구재는 일시적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에 새 제품을 사기까지는 3, 4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대한 설비와 대규모 장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출 이자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때에는 제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부품이나 자본재 등을 수출하는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돈을 불러오는 팁이라고 해서 2024년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입니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주목하라. 한국 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쇼어링, 즉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하는 다양한 법안 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환경정책은 점차 후퇴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AFPI, 미국 우선정책연구소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포인트나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반영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 번째, 대중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인 틱톡이나 공자학원,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세계 각 나라에 설립한 기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추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쓴맛을 볼 수 있지만 이는 한국 입장에선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청신호다. 한국의 대중교역 비중이 높다 보니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리쇼어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다시 승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쇼어링과 환경정책, 그리드 투자, 전력 인프라 산업 등이 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대적인 대중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총선을 치른다. 미국 정세보다도 더 관심을 모아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기에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다만 정치 제도 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중요 부문은 앞서 말했듯 수출과 부동산인데 수출에 미치는 총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 결국 제도적 측면인 부동산 관련 규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총선 전후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인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부문의 세금은 결국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판단된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여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기조로 갈 것이고 야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